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정판 어떤 파이썬 12장 럼파이 12.6절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다차원 배열의 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엑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엑시스 제로가 있고 엑시스 1이 있죠, 그죠? 즉 2차원 행렬에서 엑시스 제로는 행의 방향, 그리고 x1은 열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axis 제로가 이렇게 했을 때 sum이라는 함수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axis equal 제로라고 해서 축을 지정해 주면요. 요 방향에 있는 성분들 0과 2와 4의 합 6이 나오고요. 열 방향에 있는 1과 3과 5의 합 9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이렇게 행의 방향을 따라서 열에 있는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sum equal axis 1 이렇게 인자를 주게 되면요. axis 1 방향을 따라 가지고 덧셈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덧셈을 해서 각각의 성분 1과 5와 9를 가진 새로운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걸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 배열을 만들었는데 numpy의 A 레인지를 써서 리쉐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나왔죠. 그죠? 자, 이 배열 A에 대해서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행렬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0, 1, 2, 3, 4, 5의 합 15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나 A의 sum을 구할 때 axis equal 0 이래가지고 행방향 원소의 합을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런 방향으로 원소의 합을 구하겠죠. 그랬더니 열성분의 합인 6과 9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반면에 A.sum 메소드를 호출할 때 axis equal 1 이렇게 주면 1축 방향, 열 방향 원소. 그러니까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원소의 합 1과 5와 9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메소드는 A.min, A.min, A.max가 있는데 이때 axis equal 0, axis equal 1에 따라 가지고 제로축 방향 원소의 최소값과 1축 방향 원소의 최소값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맥스 같은 경우도 엑시스 0과 엑시스 1을 주게 되면 0의 축, 1의 축 방향에 따라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실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열 A를 만드는데요. 이 배열은 numpy.a range 0, 6 이렇게 하고요. 형상을 리쉐입 함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주는데 3, 2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A를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A에 sum을 하게 되면 전체 원소의 합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15가 나오게 되고요. A.sum을 할 때 axis를 0으로 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6하고 9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A.sum에 axis equal 1 그러면 앞서 살펴보았지만 1과 5와 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sum뿐만 아니라 min과 max를 줄 수도 있는데요. A.min 할 때도 그러면 각 축에 대해서 그죠? 즉 0이라고 하는 이 축 방향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합니다. 즉 0과 2와 4 중에서 최소값 0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는 1과 3과 5 중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결과는 0, 1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만일에 엑시스 1을 넣게 되면요. 0과 2와 4가 나오겠죠. 그죠? 반대로 A.max를 해가지고 x equal 0를 하게 되면 최대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4와 5가 나오게 되고요. x equal 1 방향으로 최대값을 구하게 되면 1, 3, 5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서트 함수에 대해 살펴볼게요. A라고 하는 배열이 있다고 쳤을 때 A에다가 인서트를 해줍니다. 이때 1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2라고 하는 삽입할 값을 인자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배열이 1, 3, 5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 1의 위치에다가 그죠? 2를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 2, 3, 5와 같은 배열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1, 1, 2, 2, 3, 3 이런 배열이 있다고 쳤을 때 이 다차원 배열 A에 대해서 첫 번째 인덱스에 4를 넣어라. 그러나 이 엑시스 방향은 0으로 하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살펴보면 1, 1, 2, 2, 3, 3과 같은 이런 행렬이 있을 때 엑시스 이퀄 제로 방향으로 그죠? 요 인덱스 1의 위치에 4를 넣는 거죠. 4를 넣게 되면요. 브로드캐스팅에 의해 가지고 삽입 가능한 형태인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삽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1, 4, 2, 3을 가지는 이런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엑시스 이퀄 1 이렇게 주면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실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는 mp.array 1, 3, 4 이렇게 주고 mt.insert A에다가 인서트를 할 때 인서트할 자료값의 인덱스와 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만일에 A가 이와 같이 되어 있을 경우 mp.insert를 할 때 A 1, 4 그리고 엑시스를 0으로 줬다. 그러면 1, 1, 4, 4, 2, 2, 3,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일에 인덱스를 2로 줬다. 그러면 1, 1, 2, 2, 4, 4, 3, 3과 같이 인덱스 2에 있는 값이 그죠? 4가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numPy에 인서트를 할 때 엑시스 1 방향으로 주는데요. A의 두 번째 인덱스에다가 4를 넣어라. 이때 엑시스는 1로 하라. 이렇게 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죠?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2로 넣어주면 이렇게 4로 이루어진 값이 제일 마지막 열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원 배열을 생각할 때는 이런 형상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엑시스 제로밖에 없고요. 2차원 배열은요. 엑시스 제로와 엑시스 1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배열은 이쪽 방향이 엑시스 제로, 엑시스 1, 엑시스 2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차원 배열의 축과 삽입 함수를 알아보는 랩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앞서 배운 내용을 익혀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차원 배열의 인덱싱은요, 리스트 인덱싱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첫 번째 값은요 0, 두 번째 값은 1, 세 번째 값은 2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음수 인덱스를 줘서 맨 마지막 원소부터 앞으로 나아가면서 인덱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리스트에서 슬라이싱을 하는 걸 배웠죠. 그래서 슬라이싱을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배웠는데요. 1차원 배열이나 2차원 배열 등 다차원 배열에서도 여러 개의 원소를 인덱싱 하거나 슬라이싱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A에 있는 다차원 배열을 인덱싱 할 때 0, 1 이렇게 인덱스 값을 줍니다. 그럼 0은 뭐죠? 얘죠. 1은 뭐죠? 얘죠. 그죠? 그래서 각각 1과 2가 나오고요. 여기에 0과 1과 2를 주면 1, 2, 3이 나오겠죠. 그죠? 0과 1과 3을 주면요. 1, 2, 4가 나올 것이고 1, 1, 1, 1 이렇게 인덱스를 주면요. 2, 2, 2, 2를 원소로 하는 그런 다차원 배열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을 알아보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줘가지고 그죠? 슬라이싱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리스트 슬라이싱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스택 값을 준다든지 음수 스택 값을 주면 원래 배열 A의 역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자, 이거 한번 실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 equal np.array 10, 20, 30, 40, 50, 60, 70, 80 그리고 A를 슬라이싱 하는데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싱이 되겠죠. 그죠? 만일에 마지막 인덱스 생략해 버리면요. 전체를 다 가져오게 되고요. 이 배열의 시작과 끝을 다 생략해 버리면 전체를 다 가져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슬라이싱을 할 적에 스택 값만 주면요. 전체에서 두 칸씩 건너뛰면서 10, 30, 50, 70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슬래싱 할 때 여기다 음수 인덱스를 줄 수 있다 그랬죠. 음수 1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죠? 만일에 음수 2를 주게 되면요. 이것도 뒤에서부터 가져오면서 한 칸씩 건너뛰면서 가져오겠죠. 그래서 80, 60, 40, 20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랩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내용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차원 배열, 고차원 배열이라고도 하죠. 이 배열의 인덱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차원 배열 인덱싱을 위해서는요, 행 방향의 인덱스를 i라고 하고 열 방향의 인덱스를 j라고 했을 때 이 i 값이 첫 번째는 0, 1, 2 이렇게 인덱스를 매길 수가 있고요. j 값도 여기다가 0, 1 이렇게 인덱스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은요. A에 0하고 심표 0.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원소는 A에 0하고 1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인덱스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참조를 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J 방향의 인덱스는 0과 1밖에 없죠. 그러면 2는요. 인덱스 2는 범위를 벗어났죠. 그죠? 그래서 A, 0하고 2 이렇게 주면 오류가 출력된다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이제 3차원 배열이다. 그러면 이제 행 방향의 인덱스를 우선 i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열 방향의 인덱스를 k라고 얘기할 수 있고 깊이 방향 인덱스를 j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j 방향이 엑시스 제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요거를 세로로 이렇게 착착착 쌓아 놓은 형상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numPy의 A 레인지 A24의 reshape 4, 3, 2와 같이 하게 되면요. 이런 형태의 3행 2열을 가지는
배열이 4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배열에 A의 1, 2, 4 이렇게 주면요. 요 1은 깊이 방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깊이 방향이니까 요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러니까 1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내용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깊이 방향 인덱스, 열 방향 인덱스, 행 방향 인덱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어떻게 이 값을 인덱싱 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ncatenate라는 함수인데요. 이 concatenate라고 하는 것은 결합하다, 붙여 넣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배열이 있다. 그럼 A0 그러면 axis I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 걸 가져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를 보시면 얘를 가져옵니다. 이게 A의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0, 1, 2, 3, 4, 5 값을 가지는 이 다차원 배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거를 가져와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결과는 0,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조금 살펴보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A 0, 0 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는 이 원소를 다차원 배열로부터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느냐? 우선 얘가 엑시스 제로 방향,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깊이 방향 인덱스니까 I 방향이겠죠. 그죠? 거기서부터 첫 번째 걸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뭘 가져오냐면은 얘를 가져오는 거죠. 자, 여기서 요걸 가져온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형상을 가지는 이제 2차원 배열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이 방향에 대해서 엑시스 1의 방향, 그죠? 행 방향으로 첫 번째 걸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요거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0하고 1을 원소로 하는 얘가 오게 됩니다. 두 번째 거는 얘가 올 것이고, 그죠? 세 번째 거는요. 얘가 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numpy에 concatenat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concatenate는 다차원 배열을 이어 붙인다 그랬죠. 그러면 a 0,0이니까 여기에 있는 항목은 0, 1, 2 될 것이고요. 이 항목은 4, 5 값이 되겠죠. 이 값을 axis 0 방향으로 이어 붙이게 되면요. 0, 1, 4, 5를 원소로 하는 그런 다차원 배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보고 A0를 해보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2차원 배열이니까 그죠? 0, 1, 2, 3, 4, 5, 6, 7, 8 요런 배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A0는 0, 1, 2를 원소로 하는 요것이 될 것이고요. A0 해가지고 all 그러면 역시 똑같죠. 그죠? 네, 똑같습니다. 전체를 다 가져올 것이고 all 하고 0 이렇게 하면요. 요거는 첫 번째 항목 요놈을 가져오겠죠. 그죠? 첫 번째 열의 항목을 가져오니까 요것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0, 3, 6이라는 값을 가지는 배열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행의 두 성분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성분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겠죠. 그죠? 0부터 1까지. 그죠? 2는 가져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만일에 이제 이 곱하기 2 크기의 배열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하면 0, 1, 2, 3, 4, 5, 6, 7, 8을 원소로 하는 이와 같은 배열이 있을 경우에 슬라이싱을 하는 거죠. 그죠? A, 0, 2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오겠네. 그죠? 그 안에서 또
0, 2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져온 거를 결합시켜 주면 요 배열이 되겠죠. 그것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요것의 결과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죠? 만일에 프린트 A 1 이렇게 해주면요. 앞서 보았던 요 배열 원소들 중에서 요 영역에 있는 값들만 가져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은 요런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쉐입을 살펴보면 첫 번째 거는 1차원 배열, 요거는 2차원 배열이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2차원 배열을 슬라이싱 하는 방법입니다. A0 그러면 얘만 가져오는 거죠. 그죠? A0 하고 인덱싱을 해서 범위를 지정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가져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져와. 그러면 요거를 가져오고요. A1하고 콜론, 그 다음에 심표 1하고 콜론. 그러면 앞서 보셨다시피 4, 5, 7, 8을 가져옵니다. 그죠? A1, 그 다음에 1 콜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만 가져오겠죠. 그죠? 자, 이상 앞에 내용과 동일한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1하고 2, 그 다음에 1 이렇게 범위를 줘도 얘도 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4 곱하기 4 크기의 배열을 가지는 다차원 배열, 그렇죠? 이거를 슬라이싱 해보시면 앞서 배운 내용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과정은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죠, 그죠? 2x 플러스 3y는 1이고요. x 마이너스 2y는 4입니다.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가 있죠. 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서 개수값 2하고 3,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2로 되어 있는 요 행렬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해 값인 1하고 4를 가지는 B 행렬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럼파이점 리니어 알즈브라라고 하는 선형 대수 모듈에 있는 솔브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AB를 넣어주면요. AB는 X 값을 반환해 주는데 그 X 값은 2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즉 미지수 X는 2, 미지수 Y는 마이너스 1. 요렇게 이제 결과를 알려주죠. 그죠? 2 곱하기 2 행렬이 있다. 그러면 이제 행렬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것을 디터미넌트라는 표기법으로 나타내는데 디터미넌트 오브 A, B, C, D는 AD-BC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3 행렬의 행렬식은 굉장히 복잡해요. A, E, I 플러스 B, G, F, C, D, H 요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뭐 행렬식을 구한다든지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리니어 엘즈브라라고 하는 이 모듈에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쓰면 이와 같은 2 곱하기 2 크기의 행렬에 대해서 행렬식을 구해가지고 그 값을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 이외에도 이 다차원 배열을 가지고 선형 방정식을 푼다든지 아이겐 벡터, 우리말로 이제 고유 벡터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구한다든지 그런 선형 대수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선형 방정식 풀이를 해보시면 앞서 배운 내용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상의 내용으로 넘파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